요번에 그런 분들이 아마 큰 수익을 내고서 이게 던진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배 시세를 낸 종목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난다든가 막 그러잖아요. 저 종목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회장님 그 사이 여름 휴가 갔다 오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있었는데 한 달 쉬었다가 이제 2달 있다가 촬영하고 있는데 그 사이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여름 휴가를 조금 땡겨서 갔다 왔고 네, 갔다 온 다음에 주식해서 돈도 좀 벌고 네, 김 작가님도 보고 싶고 네. 그래서 한번 나왔죠. 네. 오늘 주식시장 일단 지금 장마감하고 오셨으니까요. 예. 오늘 좀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어땠나요? 어제부터 그랬던 거죠.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주들 또 요즘에 급등했었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캠 그쪽이 이제 급락. 어제 일단은 변동성이 엄청 컸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150만 원이 넘었다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126만 원인가 끝났었죠. 그런데 오늘 반등이 올려나 그러는데 오늘 100만 원이 깨졌죠. 결국에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또 이제 그쪽 계통으로 해서 많이 올랐던 금양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22%로 끝난 거로 제가 알고. 금년도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예. 그래서 그쪽이 다 떨어졌어요. 다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에코프로가 19.7% 마이너스, 에코프로 BM이 17.25% 마이너스. 또 포스코 퓨처 M이 마이너스 13%. 그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5.7%. 포스코 엠텍 마이너스 16%.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며칠 전에 상한가 간 종목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금양이 마이너스 22.47%. 어떻게 보면 오늘만 기준으로 하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크게 떨어진 적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폭탄을 맞은 격이죠. 폭탄을. 그래서 오늘 이 종합 일간지 중에서 그 묘사를 아주 참 희한하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표현을 원래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배신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배신자. 예. 무슨 배신자? 배신자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일사불란하게 개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서 주가가 쭉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배신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제 이제 익절하신 분들이 그렇죠. 있었다라는. 그래서 큰 손이겠죠. 큰 손. 그래서 뭐 일설 또 찌라시 같은 데는 8천억을 매도했다는 소리도 있고 또는 이제 만 주 단위씩 몇만 주씩 매도한 큰 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빗대서 배신자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 표현은 좀 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봤는데 아침 신문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어쨌든 뭐 이 공매도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매도를 또 뛰어넘어가지고 80만 원대 매물 에코프로 지금 얘기로. 그래서 그 결국에 이제 100만 원을 돌파를 하고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막 10% 이상 20%까지도 막 상승하고 막 그랬잖아요. 최근에. 근데 과열이죠, 과열. 그러면서 같은 경우 최고점이 3만 원 돌파했었잖아요. 153만 원. 예, 그렇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전열이 흐트러진 거예요. 아까 종전에 말씀 어떤 그 줄기차게 사왔던 그 개인 세력들 중에서 이제는 빨리 파는 사람이 수익률을 더 이제 챙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어제 혹시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어쨌든 뭐 153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는 거기에서 판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사실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굉장히 지금 시총이 커졌잖아요. BM도 마찬가지로. 엄청 커졌죠. 엄청 커졌는 이렇게 시총 큰 종목이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 않나요? 너무 이 쏠림이 심했던 거죠.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시총이 큰 종목들은 5% 이상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요번에는 쏠림이에요. 이걸 이제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은 특히 이제 요거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여기에서 이제 장대 양봉들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네. 이러면서 시장이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주식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심지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 2차 전지 요번에 에코프로 BM 네. 또 이제 포스코 부치오엠,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주식들 금양 이런 주식이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 현상인데 다른 주식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 되는 쪽에 돈 쏠림이 너무 심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제 삼성전자도 네. 7만 원이 깨지고 68,1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이 죽어버리니까는 네. 어제 69,500원으로 끝났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여기가 이렇게 쭉 떨어진 게 이 2차 전지들이 올라갔을 때 떨어진 거고 2차 전지가 떨어지니까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이제 그 올라온 거거든요. 거기서 매도하신 분이 여기 물량을 좀 샀을 수도 있고. 개인들은 네. 전혀 관계가 없고 네. 개인들이 뭐 이거 요즘 분위기 삼성전자 던지자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샀던 거죠. 그리고서 오늘은 비교적 큰 폭으로 2차 전지들이 급락한 그 반대로 이 반도체,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9%가 올랐어요. 9%. 그것도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의 특징이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뭐 10% 가까이 올라가든가 그런 경우가 9% 올랐어요. 이런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죠. 이게 지금 9% 올라가는 경우가 여기는 이제 꾸준히 올라갔던 거고 하루에 9% 올라가는 경우는 그 하이닉스가 거의 없거든요. 이날 하도 7% 올랐네. 그죠?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급반등했던 건데 당일날 하이닉스가 9% 올라가는 거 거의 보기 어렵죠. 근데 요즘의 특징이 네. 이게 시장의 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뭐 10%씩 올라가고 뭐 또 10%씩 떨어지고 네. 오늘 같은 경우 20% 떨어지고 막 그럴 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일반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어떤 이제 기자분이 배신자라는 단어를 어쨌든 썼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쨌든 어떤 분은 이제 익절하고 빠져나왔다라는 건데, 그럼요. 그 전까지는 다 같이 이제 사자 분위기였는데, 예. 지금 왜 뭔가 좀 빠져나가는 분들이 생긴 걸까요? 이익 실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동안에 보면 너무 올랐죠.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11만 원 뭐 여기에서 10배가 올랐거든요. 네. 10배가. 그래서 과열 분위기, 과열 또 오버슈팅 뭐 하다못해 증권사에서 리포터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11만 원에 사신 분도 있을 수 있고 20만 원에 사신 분들도 있고 50만 원에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50만 원에 사신 분들도 저 대형주 가지고 배 이상 수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 원어치 사신 분들도 10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강한 거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2, 3년 만에 또 대박을 터뜨린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2, 3년 전 언제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이 대박거리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게 원래는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박거리가 있는데 이 본의 아니게 이 2차 전지주 가지고 올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 대박들을 터뜨린 분들은 이익 실현을 하고 싶죠. 그럼 또 그런 분들은 대개 제가 요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그런 분들 얘기들을 증권사에 있는 분들한테 3년 전에 2년 전에 보통 들었었거든요. 어떤 주식 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서 뭐 큰 돈을 만들어서 인출해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번에 그런 분들이 아마 큰 수익을 내고서 이게 던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2차 전지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쪽도 떨어졌는데, 사실 이런 떨어짐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지난 5월 달에도 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도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조정 겪고 다시 엄청 크게 올랐던 건데, 물론 이거 앞으로도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한 거겠지만, 좀 어떤 의견을 조금 가지고 계신가요? 이건 없는 게 낫죠.
매달려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 욕만 먹는 거예요. 그죠? 돈 생기는 일은 없으면서. 네. 그래서 보통 코멘트를 특히 이제 팬덤이 강한 종목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 코멘트가 원래는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주식 격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래도 또 여러 또 호재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또 가격이 또 이제 그렇다고 다른 주식들처럼 무한정 떨어지지는 않고 오늘은 장대 음봉이지만 어제 오늘 떨어졌지만은 원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어느 선에서는 이렇게 지지가 되고 또 대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매도세가 조금 강하겠죠. 네. 공매도도 있고. 그래도 좋은 기업이고 좋은 회사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주식 가격은 기업 가치하고 수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는 격언이 있어요. 시세는 시세에게.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격언이 있고 엊그제 그 포스코 홀딩스 있잖아요. 이틀 전에 외국인이 한 1조 3천억 팔았어요. 엄청 많이 팔았네요. 어제 8천억이 넘게 팔았어요. 포스코 홀딩스 한 종목만. 그런데 지금 우리 에코프로 얘기하잖아요. 그저께 같은 경우 기관에서는 외국인은 1조 3천억 팔았는데 1,000억 정도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 포스코 홀딩스를.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이제 많이 던진 쪽이 있으니까 받은 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수한 쪽도 있어요. 기관 같은 데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10배 시세를 낸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뭐 반토막이 난다든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종목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에 너무 높아서 지금 조정을, 심한 조정을 좀 받는 거지. 그렇게 봐요. 그 정도만 보고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각자 이제 소신에 맡겨서. 자, 그럼 이제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 증시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고 지금은 코스피가 다시 한 2,600 정도가 왔네요. 거기에서 맴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2,650까지 갔다가 코스피가 미국의 그 나스닥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 올 초에 한 200포인트였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오버슈팅을 했죠. 그래서 14,000포인트. 다시 말해서 바닥 대비해서 한 40% 올라갔어요. 그 선두주자로 나스닥을 이끈 주식이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또 메타. 또 넷플릭스, 애플. 그러니까 큰 주식들 있잖아요. 큰 주식. 그 주식들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엔비디아, 챗GPT, AI 관련해가지고 그 칩이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엔비디아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엔비디아 관련 주식들이 몇 개 있죠. 그것들이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스몰캡에 해당하는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 이수 페타시스. 그 경우는 지금 400% 정도 올라왔죠. 400%. 그러니까 4만 원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고. 이수페타시스 10,000원도 채 안 되는데 대박나는 종목의 특징 같은 거 가르쳐 줄까요? 그건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 대박을 할 때 처음에 공통적인 게 이제 주로 주식수가 좀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거래량이 많고 시대하고 좀 맞아야 되고 시대 중심주. 그래서 시대 중심주 중에서 거래량이 좀 웬만큼 많은 주식, 거래량이 적은 주식들은 작전 세력들이 장난치기 좋은 주식들.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니까는 올 봄에 많이 시끄러웠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조금 많은 주식. 이런 경우도 이 보면은 일거래량이 되게 많죠, 이거. 4천만 주인가? 이게 거래량이 이제 일단 많아야 돼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뜬 거고. 에코프로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쪽 말고 요 정도까지 올라갈 때 지금 그 대형주고 거래량도 이거 되게 많이 되잖아요. 이럴 때. 초기에는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좀 많거든요. 아무튼 거래량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보면 11선을 안 깨요. 11선을. 그게 공통적이에요. 시대 중심주고 그 시기하고 맞아야 돼요.
시대를 부르는 중. 그 시대의 트렌드가 맞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11선을 안 깨는. 11선을 안 깨는 것들이 크게 오를 수 있다. 네, 보통은 되게 크게 올라. 네. 11선을 거의 안 깨요. 그 초기에 상승할 때. 나중에 이제 많이 올라간 다음에는 21선까지 깨지고 61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초기에는 보통 그 500% 이상 올라가는 주식들, 다른 주식들도 과거에 보면 이제 그런 주식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 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 중심주라는 거. 그러니까 요 에코프로도 2차 전지 자체가 이 시대의 중심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챗GPT, AI도 시대의 중심주고 시대 변화의 중심에 선 주식들. 실적이 수반되고 회사 기업이 괜찮은 주식들.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주식이 나올지 모르죠. 그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는 거는 이 기업들 실적에 비해서 조금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 이제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지금인 거예요. 일단은 오늘도 이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0.25%포인트를 올려가지고 미국 기준금리가 5.5%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한 말 중에 이 고금리, 다시 말해서 고금리, 고물가가 어느 정도 고착화된 상태에서 그냥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려하는 것대로 경기 침체 얘기를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하면은 경기 침체에서 지금 이제 바닥을 통과한 시그널이 여러 군데서 나온다라는 게 언론 보도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무역 수지도 조금 개선이 되고 또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회복 단계에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악재들이 주가를 그렇게 급락시킨다든가 더 떨어지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코스피가 2,500까지도 안 가고 2,550에서 여기가 2,550 지난번에도 여기까지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는 2,500 여기에 61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고 내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빠도 2,500. 그러니까 2,550에서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기업 실적이 요번에 2분기 실적으로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반도체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 벌기는 어렵지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반도체가 살아나야지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좋아야지 이 정고점을 벗겨서 2,700까지 2,800까지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판단으로. 제 견해로. 지금 회장님께서는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거 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건 그거예요. 지금 조금 기다리자.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종목들이 다 오픈이 된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이제 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안 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골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그 상반기 때 다 올라갔어요. 시세를 다 놨던. 다 노출이 됐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부담 때문에 지수 부담은 없는데 그 좋은 종목들이 미리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나오는 종목,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 가지고서 한 번씩 치고 빠지는 식으로 지금 아무튼 상반기 수익이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지키고 다시 또 벌고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 근데 하반기는 뭐 어차피 바닥을 쳐도 뭐 2,50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으시지만 또 위로도 뭐 크게 보시는 것 같진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게 보통 노출된 종목들 있잖아요. 다 아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신경 뭐 적어가지고서 얼만큼 수익을 내겠나 이제 아주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거든요. 삼성전자도 요번에 73,000원이 단기 고점. 거기에다가 어제는 뭐 68,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거를 못 넘어요, 요거.
그러니까. 7만 3천 원을 못 넘어.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급락을 해가지고 네. 2차 전지 때문이지만은 이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많이 봐서는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프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거를 뚫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모르죠. 내일 또 수급상 지금 2차 전지가 또 죽어버리면 이게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밀리고서 끌어올린 거죠.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종목이 없어요. 좀 기다리다 보면 또 나오겠죠. 네. SK 하이닉스는요? 이거 오늘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추가 상승을 해서 여기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반도체주가 네. 여기에서는 많이 올라갔죠. 여기에서. 네. 여기서 많이 올라갔는데 의외로 하이닉스가 더 잘 움직이더라고요.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탄력성 있게. 그렇다고 매수하기는 조금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가급적이면 이제 저런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제가 손실이 났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손실 난 이유가 대형주를 너무 믿어서 그래서 저도 올해는 대형주를 개별주처럼 매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트 보고서 또는 이제 외국인 기관 동향 보고서 요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스권 상단이다 싶으면 매도를 하고 네. 하방이 열려 있을 때는 매수를 자제하고 잘 보면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왕창 사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형주는 있죠. 제가 한 5억 원어치 갖고 있나? 그게 다예요. 어떤 종목 갖고 있는데 네. 그거는 안 팔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대형주 하나도 없어요. 대형주를 특히나 별로 안 좋게 보시네요. 아니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수익이 잘 안 난다는 먹을 게 얘기예요. 먹을 게 별로 없다. 근데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3분기나 4분기에 네. 바닥 찍고 이제 네. 턴어라운드 하면서 반도체 업황 사이클도 이제 좋아지고 하면서 그럼 주가는 이제 3분기부터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좀 점차에 있던데요. 네.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거든요. 네. 그 주식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2, 3불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67불 정도로. 올 봄에 한 3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딱 집어가지고 이 규제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네. 패권 전쟁하면서 보복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회복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정도가 70불 넘어가고 네. 한 75불 정도 되면 삼성전자도 7만 5천 원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거기에는 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움직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삼성전자 갖고 수익 내기 되게 어려워요. 지겹고. 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고 요즘에는 또 대형주에는 큰 금액을 안 넣고 계신다고 하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주를 많이 이제 투자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근데 네. 에코프로 같은 거를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아니죠. 대형주죠. 그거 정도도. 그러면 걸 중소형주라 그래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걸 투자를 한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어쨌든 완전히 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네. 그거 대형주잖아요. 그렇지만 잘 움직이잖아. 그러니까는 대형주인데 잘 움직이는 종목.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수 아니에요. 트레이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매칭을 시키면 같은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형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 큰 금액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잖아요. 그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크다기보다 유동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변동성도 크죠. 아니 그 큰 게 하루에 막 LS 며칠 전에 상한가 갔거든요. LS. 맞아요. 이거 상한가 갔는데 이거를 소형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성도 크고 다시 말해서 유동성도 크고 그런. 야, 이거 어차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 LS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기술적으로 좋죠. 기술적으로 좋은 건가요? 그럼요. 이거 좋지.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 거래량이 터졌고.
실적이 좋고 네. LS가 실적이 좋고 2차 전지 소재 쪽에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주회사거든요. LS 그룹에 LG 그룹하고 분리돼서 나오면서 네. GS 있고 LS 있고 아시죠? 그거는. 네네. 네. 근데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보통은 이럴 때 이제 거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럴 때 이거 비싼 거에 10만 원이 넘어가지고 네. 만 주 사면 얼마요? 10억이지. 이런 거 뭐 5천 주 사면 5억이다. 네. 그런데 이럴 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 이게? 되게 많은데 750만 주인가? 1000만, 10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거래량 무진장만해.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한다는 얘기예요. 치고받고 밑에서 또 깔아뒀다가 올라오면 팔고 딱 어제 급락을 할 때 여기 딱 올선 딱 닫고 아침에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여기로 끝난 거죠. 네. 내일도 떨어질 거예요. 그럴 때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요일도 보고 네. 시간도 보고 네. 아, 토요일, 일요일 있기 때문에 조심했다는 아. 의미인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